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문재인 김정숙 부부에게 사랑의 열매를 전달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청와대 브리핑을 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리고 청와대의 그 사랑의 열매 전달 행사 그 사진이 청와대에도 게시되어 있고 언론 방송사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김정숙 여사의 패션, 그것을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이 사진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김정숙 여사의 의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무슨 색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는 빨간색입니다. 그렇죠. 김정숙 여사는 이 사랑의 열매를 옷깃에 달고 또 커다란 사랑의 열매를 그 문재인 씨가 받고 하는 그 전달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이날의 옷을 골라 입었을 겁니다. 맞춰 입었겠죠. 그런데 김정숙 여사의 의상이 빨간색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의 그 옷깃에 빨간 열매를 달아주는, 그 상대방이 달아주는 그런 행사에 갔는데 자기가 옷을 온통 빨간 것을 입었다. 이거 조금 머리에 문제가 있다. 머리라기보다 감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보이죠. 이날 행사가 사랑의 열매를 그 양복 같으면은 그 양복 옷깃에 하여튼 그 김정숙 여사도 그 같은 부분에 달아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듯이 김정숙 여사의 옷에서는 사랑의 열매를 쉽게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죠. 빨간 옷에 빨간 사랑의 열매를 달았으니까. 그렇다면은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도대체 이 빨간 옷을 김 여사는 왜 맞춰 입었는가?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전달받는 행사를 하려고 그래서 돈 들여서 맞춰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열매 다는 행사에 가느라고 사랑의 열매보다 더 뻘건 천을 두르고 나왔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의 열매보다 김 여사가 더 시뻘겋게 돋보이고 싶어서 더 뻘건 옷을 입고 나왔던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번질번질한 빨간 천으로 옷을 만들었을까? 이것도 또 궁금한 부분입니다. 김 여사가 입은 그 빨간 옷은 옛날에 그 할머니의 어머니 이런 그 세대가 그 이불을 꿰매지 않습니까? 이불 호청이라고 그러나 그 겉부분 거기에 그 붙이는 공단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옷감이 번질번질하죠. 그리고 또 중국 옷을 입었을 때 뭐 중국 왕서방 하면 양소매를 이렇게 끼워 놓고 입는 옷들 그런 거 보면은 붉은색으로 번질번질합니다. 근데 거의 그런 천으로 만들었다. 그것도 그런데 이 옷이라는 것이 어떻든 입는 사람하고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실험을 해보기로 하죠. 그 드럼통 있죠. 그 소래포구 같은 데 가면은 거기다가 막 새우젓을 담고 하던데 드럼통 2개를 여기다 세워놓고 한번 천을 둘러보기로 합시다. 한쪽에는 검은색 천 혹은 뭐 아주 어두운 진한 청록색 천 이런 것을 두르기로 하고 나머지 하나에는 이 번질번질한 시뻘건 천을 둘러놓기로 하죠. 이래 놓고 보면 어느 쪽이 더 그 뚱뚱한 드럼통으로 보일 것인가? 당연히 번질거리는 빨간 천을 둘러놓은 드럼통이 훨씬 더 웅장해 보일 겁니다. 더 두껍고 더 크고 더 터질 듯이 크게 배가 부르게 뭐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은 이번에 김 여사의 옷을 그 번질거리는 빨간 천으로 한 것은 이게 바로 디자인 포인트였던 것인가? 어째서 옷을 입는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는 또 그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천을 선택한 것인가? 이것은 의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기초적인 그 미술 시간에 배운 그 상식만으로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죠. 김정숙 여사가 입은 이 빨간 의상에는 아주 특이한 문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봤다면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상의 부분, 목에서부터 허리보다 좀 아래쪽에 있는 그 부분까지 가로로 문양이 3줄 3단에 걸쳐서 무늬가 놓여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보통 옷은 무늬를 그렇게 가로로 떡을 썰어 놓은 것처럼 그 떡을 단을 쌓아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무늬를 넣지는 않는데 정말 특이하게 그렇게 3단 무늬를 넣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무슨 그 색이 점점점 옅어진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그냥 한 줄 또 좀 떨어져서 한 줄 이렇게 3단으로 있는 것이죠. 멀리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누가 옷에 낙서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그런 그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아래 3번째 단에 그러니까 허리 아래쪽이 됩니다. 거기에 무늬가 있는데 참 못생겼습니다. 못 그렸고 못생겼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냥 보면 동물인가? 이렇게 보입니다. 좀 자세히 보면 머리 부분이 저거 해태상인가? 이렇게 보입니다. 해태상 머리가 무슨 구름 무늬로 이렇게 꼬불꼬불해 보이는 무늬가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꼬리가 뭉뚱하게 짧은 그래서 불량 참새인가 얼굴을 어디에 짓이겨져서 사각형으로 됐는데 몸은 참새처럼 보이는 이제 이 정도로 보입니다. 대충 봤을 때 그 사진을 좀 확대해서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걸 봉황이라고 그렸구나 이제 그 정도까지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봉황을 그린다는 것이 그게 이제 수를 놨는지 뭐 그렸는지 상관없이 그냥 그림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시다. 봉황을 그린다는 것이 잘못 그려가지고 참새가 된 그런 경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도저히 봉황이라고 봐줄 수 없는 것이 이날 행사가 청와대에서 했던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뒤에 뭐 문재인 씨 있고 김 여사 있고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뒷벽, 배경이 되는 그 뒷벽을 보면은 거기에 휘황찬란한 봉황이 2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봉황과 김정숙 여사의 그 빨간 옷에 위에서부터 3번째 단에 그려진 그 기이한 그 그리다만 것 같은 동물,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김정숙 여사 옷에 있는 불량 참새, 그거하고는 뭐 전혀 다르다. 아예 격이 다르다. 그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렇게 완전히 다른 문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봉황이라고 두고 만약에 그게 봉황이 아니고 진짜 닭이나 참새였다 그러면은 청와대가 따로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지고 탐구를 해보는 겁니다. 어째서 봉황을 저렇게 짜리몽땅하게, 그것도 뭐 꼬리가 내려가다가 잘린 것처럼 꼬리 빠진 참새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도 알고 있죠? 봉황의 그 몸부분, 그 몸은 기린을 조합을 해놓은 것이다. 그 동물원에 있는 목이 긴 그 기린이 아니고 상상의 동물 기린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린의 몸을 조합해 놓은 것이다. 이것은 뭐 사전에도 나와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참고한다면은 김 여사의 그 옷에 있는 그 3번째 줄에 있는 그 무늬는 봉황일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김 여사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라고 한다면은 뭔가 찾아보지 않았을까? 근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그거하고 아주 닮은 봉황이 있었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 보면은 봉황장식 유물이라고 하는 전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물이 봉황장식이기는 하는데 김정숙 여사의 그 옷에 있는 그 뭐 참새인지 뭔지 하는 개하고 진짜 닮았습니다. 문제는 청와대 벽면에 있는 봉황하고 김정숙 여사의 옷에 새겨진 봉황은 쓰임새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김 여사의 옷에 있는 그 봉황, 꼬리가 짧은 그 봉황은 다름 아닌 상여를 장식했던 그 유물에 있는 봉황입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의 해설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상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아무 탈 없이 저승까지 가도록 보호를 하고 저승에서 온전하게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다. 다시 말해서 저승까지 데려가는데 중간에 탈출해서 이승에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꼼짝없이 거기에 있게 만드는, 이게 바로 상여라는 것이다. 그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여는 죽은 자를 안전하게 저승으로 데려가는 포승줄 같은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바로 그 상여의 장식을 하던 봉황이 이번에 김 여사의 옷에 새겨져 있는 그 봉황, 머리가 얼핏 보면 무슨 물고기 그러니까 눈 부분이 물고기 한 마리를 그려놓은 것처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기에다가 목도 짧고
그 다음에 몸도 거의 오리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몸이고, 보통 봉황은 목이 길지요. 그 다음에 꼬리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꼬리도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참새의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 봉황이 바로 그 상여를 장식하는 그 봉황 장식이다. 이것을 서울역사박물관 그 전시물 중에서 찾아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도 좀 의문이 생기죠. 김정숙 여사가 사랑의 열매 전달식 행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의상인데, 그 의상 디자이너는 왜 상여에다가 다는 상여 장식용 봉황을 김 여사의 옷에다 넣었을까? 아니, 정상적인 봉황의 그림이 청와대 곳곳에 널려 있고 옷장에도 새겨져 있고 잔뜩 있죠. 그런데 굳이 이날 행사도 바로 그 행사장 뒷벽에 그냥 보란듯이 큰 봉황이 있는데, 굳이 왜 이 불길한 이미지를 새겨서 그런 옷을 김 여사에게 입혔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그 빨간 옷 거기에 보면은 가로로 한 줄로 이렇게 무늬가 3단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제일 밑에 3번째 단이고, 위로 이제 2단이 있는데, 그 첫째 줄하고 둘째 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꽃송이만 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을 한 그런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우리의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무슨 꽃이냐? 꽃을 그려놨는데 이게 무슨 꽃인지를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 나뭇가지 같은 것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이걸 매화라고 그린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꽃그림의 꽃잎을 보면 꽃잎이 6장입니다. 매화는 꽃잎이 5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행사장 뒷벽에 봉황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봉황 바로 밑에 중앙에 꽃이 한 송이 있습니다. 물론 그 꽃은 무궁화 꽃이죠. 그래서 봉황과 어울리는 무궁화 꽃을 새겼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무궁화 꽃도 꽃잎은 5장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정체불명의 꽃잎 6장짜리 꽃을 새겨 넣은 그런 옷을 입은 것이다. 그러면은 봉황이라는 그 의미, 청와대의 안주인이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의미하고 마찬가지라면 이 꽃이 적어도 무궁화라든지, 아니면 김정숙 여사가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매화병풍을 좋아한다, 이래서 매화라든지 그런 어떤 관련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덤벙대는 디자이너, 불길한 게 뭔지, 이 동양적인 감각, 동양의 문화를 이해 못하는 디자이너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 여사의 디자이너는 봉황도 틀리고 상여에 닿는 봉황을 가져다 그냥 쓰더니, 이제는 무궁화를 써야 할 자리에 혹은 매화를 써야 할 자리에 꽃잎 5장이 아니라 꽃잎 6장짜리로 틀린 꽃을, 뭔지도 모르는 꽃을 새겨 넣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무튼 김 여사의 상반신을 이렇게 둘둘 감고 있는 그 꽃은 매화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그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김 여사의 그 의상,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장면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김 여사가 옆으로 살짝 돌아서서 두 손을 깍지 끼고 있는 사진, 이것이 청와대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상당히 특별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쫓아오십시오. 또 이런 것을 할 때 두뇌 훈련이 상당히 되는 것이죠.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번질거리는 시뻘건 천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는 아무 무늬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얀 동아줄, 굵은 그 동아줄을 가지고 이 꽃무늬 이런 것을 한번 직접 새겨보기로 합시다. 그냥 묶어놓으면 새긴 거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단을 만들어 보기로 합시다.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데 오른쪽 그 윗팔뚝, 어깨에서 아래쪽으로 팔꿈치 쪽으로 한 10cm 정도 내려온 위치에다가 이 하얀 동아줄을 한 바퀴 돌려서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가슴 부위를 가로질러서 쭉 한 바퀴 몸통을 한번 둘러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왼쪽 역시 그 어깨에서 팔꿈치 쪽으로 한 10cm 정도 내려온 곳을 또 한 바퀴 둘러서 묶어줍니다. 이러고 보면 이것이 현재 김정숙 여사의 그 의상에서 제일 첫 번째 줄 무늬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내 같은 흰 동아줄로 이번에는 오른쪽 팔꿈치를 한 바퀴 둘러서 묶어줍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을 한 바퀴 둘러서 묶어주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왼쪽 팔꿈치를 한 바퀴 둘러서 묶어줍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줄인 꽃무늬로 엮어놓은 거하고 같은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팔꿈치와 손목 사이 한 중간쯤 되는 데에서 손목을 향해서 흰 동아줄을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 왼쪽 팔도 똑같이 그렇게 묶어주죠. 그리고 나머지 동아줄로 이제 허리보다 더 아래쪽을 얼기설기 몇 겹으로 이렇게 한 바퀴 둘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꽃무늬가 어떤 식으로 꽃무늬와 맨 밑에 그 엉터리 그 참새라고 할까, 뭐 그 상여에 있는 봉황이라고 할까, 그 무늬까지 다 이 동아줄로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면 꽃무늬도 그냥 이렇게 줄로 보입니다. 그 멀리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돌아선 김정숙 여사가 두 손을 깍지를 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를 한번 보면은 이게 뭐로 보이는가? 바로 이 모습이, 이 청와대에도 있는 이 사진을 보면은 누구나 척 보면은 떠오르는 것이 겹겹이 포승줄로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왠지 편치 않다. 무슨 의상이 이 모양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21세기에 걸맞지 않게 곳곳에서 무슨 미신이 어떻고, 또 무슨 점을 치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이번에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이런 불길한, 사람들로서는 불운한 그런 이미지가 중복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것이 참 인상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게 되면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상여를 타고 저승에 가거나, 이거 다 불길한 이미지가 맞죠. 왜냐하면 이 상여라는 것이 박물관의 그 설명에 따르면 결국 죽은 이의 입장에서는 결국 죽은 이의 포승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키워드는 결국 포승줄이다,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숙 여사의 이번 그 시뻘건 번질거리는 의상, 거기에는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의 그 함축된 그런 의미와 또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편치 않은 문양은 결국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끝으로 청와대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 사랑의 열매 전달식이 끝나고 한 줄로 서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이 노영민 씨입니다. 노영민 씨 혼자만 사랑의 열매를 안 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전 사진을 보면 그 자리에서 봉투에 이렇게 돈을 넣는 것이 나오는데 노영민 씨는 돈을 넣지 않은 모양이다,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 10만 원이라도 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거 안 내고 사랑의 열매도 못 달고, 그런데 왜 사랑의 열매 못 달고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그 노영민 씨에 대해서 참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